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 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회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38강에서는 따레아 우노, 그렇죠? 회화 따레아 우노의 전략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제별 공략 따레아 우노 전략 응용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따레아 우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죠. 특징과 주의사항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우리 지령, 그쵸? 우리 실제 그 시험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시험지에 등장하는 지령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맨 위에 부분, 그쵸? 우리 실제 시험지의 맨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항상 반복되는 그런 정보니까 반드시 막 실제 당일날 읽으셔야 되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죠.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테마를 드립니다. 그쵸? 하나의 여러분들의 회화, 그쵸? 발표를 위한, 준비를 위한 지령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테마를 드립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2분에서 3분 동안 당신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엔트레비스타돌, 우리의 시험 감독관은 no intervendrá,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정보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 그렇죠? 요 부분부터 이제 주의하셔서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테마가 지금 La ciudad ideal para vivir 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테마명,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 지금 없었는데요. 이데알이라고 하는 형용사, 우리 이상적인 가공에 하는 의미도 돼요. 허구의 허상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그쵸? 이상적인, 좋은이 되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요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가 담고 있는 포인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내가 방심한 순간 시우닷 이데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바이스 이데알이라든지, 그쵸? 뭐 루가르 이데알, 뭐 까사 이데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incluye información sobre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포함을 하여, 그렇죠? 내용을 포함해서 전개해라라고 우리 예시 질문들,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되는 질문들 이런 형태로 지금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전략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요구 조건들, 그렇죠? 예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답변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해서 지금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사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서 지금 예상되는 이 예시 질문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지령에서는 잊지 마세요 해가지고 당부, 그렇죠?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똑같은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신의 발표에 지금 이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나누세요. 디페렌시아를 하세요. 그래서 구별하다 동사, 우리 디페렌시아를. 자, 인트로덕시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 도입 부분, 그렇죠? 서론이 되겠죠? 데사롤료라고 하는 것이 전개에 해당되니까 본론이 되고요. 데사롤료 명사는 발달이나 개발이라고 할 때도 쓰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바로 우리 본론이 됩니다. 그렇죠? 자, conclusión final이라고 해주는 게 결론이 되겠죠? conclusion이 지금 그래서 결론, 매짐, 끝매짐이에요. 자, 이렇게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발표해라 라고, 그렇죠? 이런 거 잊지 마세요 하고 당부했고요. 자, ordenar bien las ideas y relacionar bien las ideas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동사 ordenar 동사는 그래서 정리하다, 그렇죠? 차례로 늘어놓다, 순번 정하다, 순위를 주다 뭐 이런 식의 동사이고 명령하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렐라시오나를 하는 것은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발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잘 정리정돈하고, 그렇죠? 잘 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발표하고 또 잘 연결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령을 좀 줬습니다. 자, 우리 호스티피카르 동사는 뭐였죠? 정당화하다, 이유를 들다 해서 충분한 뒷받침 내용으로 그 근거를, 그렇죠? 대라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의견들 그리고 생각들에 대해서 호스티피카르를 반드시 하시오. 자, 지령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중간에 있는 테마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시면서 이제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따레아 우노를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발표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전략을 그리고 주의사항을 좀 더 전달을 드리고 함께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따레아 우노의 특징은 그래서 때말을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그쵸 보고 두 개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때마의 올바른 선택, 그렇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좀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때말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장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문의 따레아 노스 기억나시죠? 옵시언 우노하고 노스 있었는데 어떤 옵시언 선택할까요? 이 기준과 똑같습니다. 자, 내가 그 때마 자체가 더 잘 이해가 되며, 그쵸?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때마. 욕심이 좀 날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때마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그쵸? 오기가 발동된다고 할까요? 네, 뭔가 도전 정신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우리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쉬운 내용으로 내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더 많이 발표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올바른 때마 선택의 기준은 더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때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자, 해서 우리 두 개 중에 하나의 때마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더 재밌어 보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자, 때마를 그래서 내가 이미 선택을 했다면 그 후로는 이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연습용지 준비를 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이제 15분인데요. 이 준비하시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해야 되고요. 아, 이제 정말로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막 말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셔야 되고 연습용지에다가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지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때마라고 하는 그 지금 형태를 보고 그리고 밑에 이제 뭐 가이드라인 되는 거죠. 예시 문항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긴 하되 주된 내용, 주가 되는 내용 그렇죠. 및 관련 어휘 위주로 준비를 한다. 관련 어휘. 자, 관련 어휘 아주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때마를 놓고 내가 너무 좀 장황하게 내가 정말로 이제 15분 동안 정말 심지어 써서 발표 내용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커질 거예요. 넓어질 좀 마음이 앞선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일단은 재빨리 기본적인 내용 구성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 뭐 애완동물 기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때마라고 합시다. 그렇죠? 어떠한 윤곽 잡고 틀을 잡고 이런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된 내용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그렇죠?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정보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perro, gato, 그렇죠? 쓰셔야 돼요. pájaro,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애완동물, 가토가 좋다, 빼로가 좋다 이야기를 그렇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선별을 하시고 관련된 어휘를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빼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정했어요. 나는 빼로가 좋아, 그렇죠? 자, 빼로의 그 라사, 그렇죠? 빼로는 라사가 있죠. 네, 굉장히 그 종이 많습니다. 그런 종명도 내가 알고 있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스페인어로 발표 가능한 그런 어휘 기억하셔서 이제 어휘 위주로 먼저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테스트예요. 퀴즈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빼로를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하신다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어휘들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하세요. 네. 어떤 어휘들이 있죠? 우리말로도 좋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강아지를 기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강아지를, 여러분 나는 강아지 기르는 걸 좋아해요. 에 대해서 만약에 2분, 3분 동안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 어휘들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바로 관련 어휘에 대한 준비예요. 그렇죠? 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차후에 같이 연습을 하겠지만 문장의 형태로 쭉 적으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어휘. 그렇죠? 그 어휘들을 감독관 앞에서 뭐였더라 생각하시면 늦습니다. 사전 준비 시간에 미리 쭉 어휘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예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내용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예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관련 예시 질문들을 순서대로 고지고대로 답변 형식으로 꼭 말씀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아, 이 얘기는 하고 이 얘기는 안 하고 뭐 순서도 바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주는 형태로 갖추어도 충분히 좋은 발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예시 질문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예시 질문에 이미 등장해 있는 표현과 문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틀리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ciudad ideal para vivir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ciudad ideal de vivir, 뭐 ciudad ideal 뭐 por vivir 이런 식으로 네, 그 문법, 표현 심지어 테마, 기본적인 그 테마의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잘못된 표현으로 계속 발언이 된다면 그거는 감점 요소가 좀 크겠죠. 아무래도. 사실 회화 시험을 이렇게 지켜볼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경우가 그 경우예요. 테마 자체를 틀린 표현으로 하실 때 생각만 해도 정말 그쵸 지금 식은땀이 나죠. 네, 해서 예시 질문 그 시험지에 이미 적혀 있는 표현 내에서는 절대로 혼동하시거나 바꾸어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우리 작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취합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실제 사실에만 근거하시는 내용 아니고요. 전적으로 가상의 내용만을 발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네, 둘 다 적절하게 섞으시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제가 그냥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뭐 강아지를 기르는 거에 대한 나의 생각. 그걸 그냥 예로 그렇죠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를 기르는 것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강아지 기르는 거를. 네. 싫어한다라는 발표를 굳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 자체도 가상으로 여러분들은 강아지 기르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사람 입장으로 발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이 아닌 것도 가상의 내용도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사실에 근거하셔서 발표하셔도 좋죠. 근데 실제 사실에만 근거를 하고자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발표할 내용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그렇죠. 바꿔가면서 또 예를 들면 내가 나 집에 강아지 길러요. 안 기르는데 길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아지 뭐 종이 뭐야? 뭐 이름이 뭐야? 감독관이 예를 들면은 뭐 궁금해 한다면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독백이니까 내가 그 강아지 이름은 뭐고 종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크기가 어때요? 색깔은 뭐예요? 그냥 우리 뭐 할머니가 기르는 강아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할머니가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루나인데, 네, 걔 이름은 루나고 내 강아지 이름은 루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발표를 많이 하고 그렇죠. 올바른 문법으로 많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근거를 대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후스티피카를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발표할 내용에서 내가 주장을 하는 뭔가 확언을 하는 나는 강아지 기르는 게 좋아요. 그 강아지 기르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주장을 준비를 하시되 거기에 플러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반드시 그 내용 구성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충분한 근거 미리 앞서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어휘력 표현력을 사용하여 발표하자. 마지막 부분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좋다, 좋은 형용사 뭐 있죠, 우리? 부에노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부에노의 동의어를 찾으셔서, 그렇죠? 검색하셔서, 연구, 조사하셔서 부에노 대신에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동의어 표현들을 많이 좀 써주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magnifico, 그렇죠? excelente, fabuloso. 굉장히 많은 그렇죠? perfecto. 자,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비슷한 표현 내에서라면 이왕이면 좀 많이 충분한 많은 어휘를 실력을 뽐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표현력 마찬가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estoy bien 이라는 이 간단한 표현 그렇죠? estoy bien을 변형시켜 보세요. 라는 이제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me encuentro muy bien, 그렇죠? me siento bien, 네. 이왕이면 아주 좀 많은 표현력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오인하실 수 있는 게 회화에서 말을 내가 문장을 길게 말해야 된다? 내지는 말을 빨리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장을 길게 말을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 빨리 막 원어민처럼 빨리빨리 말을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적정 속도로 말씀하시고 문장을 우리 그냥 짧게 문장 얘기해도 좋은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 발표되는 그 표현력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회화 훈련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습용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발표할 내용을 준비를 좀 잘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발표를 하셔야겠죠? 네, 드디어 우리는 발표를 하러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준비하신 그 고사장을 나오셔서 다시 이제 실제 시험을 치르시는 장소로 들어가실 때 입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감독관이 나와서 이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제 입시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착석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시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감독관이 나를 바라보고 있죠. 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지금 입에 막 목이 마르고 한데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자신 있는 발표. 사실은 우리 도서에도 제가 따로 이렇게 막 적어놓고 했을 거예요. 회화 영역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회화가 내가 말하는 내용, 그렇죠? 표현, 어휘, 문법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화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인지라 감독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지금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발표 내용은 별로 빈번치 않더라도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똑부러지게 발표하시면 아무래도 그 실력이 더 출중해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따레아 우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놔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준비와 긴장과 그렇죠?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거죠. 준비 시간은 끝났어요. 여러분이 감독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내 입에 그렇죠? 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문법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연연하시는 그런 생각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그냥 끝이다 하고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열심히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약간 어떤 그런 포부로 시험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 있는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따레아 우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감독관을 응시하면서 발표한다라는 요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사전 그 용지에 작성을 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이 용지만 좀 이렇게 계속 용지야 나를 도와줘 이러면서 너무 요거에 또 의존을 하시는 거죠. 그럼 감독관이 어때요? 서운해요. 나를 안 바라봐주고 그렇죠? 감독관을 응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또 용지도 잠깐 봐가면서 또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모놀로그, 독백이지만 그래도 감독관을 좀 바라봐가면서 왜 그렇죠? 내가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막 지금 단기간에 그렇죠? 몇 분 안에 외워서 온 내용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감독관을 응시를 해줍니다. 또 감독관 응시 안 하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감독관이 자 이제 우리 딸이야 노스 할까? 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못 듣고 계속 딸이야 운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이분과 커넥션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연결이 되게 계셔야 돼요. 감독관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혹시 화가 나 있진 않은지 봐가시면서 그렇죠. 자, 우리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발표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 여러분들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실제 당일, 실제 시험 날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내가 긴장해 있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렇죠? 나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내가 입시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감독관은 나를 맞이해 줬고요. 착석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앉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앉은 다음에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하나요? 뭐 예. 내 딸의 운업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막 이러면서 내가 외워왔으니까 막 이걸 빨리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아니고요. 그냥 감독관의 어떤 리드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죠. 그냥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인사하고 뭐 다른 그쵸. 뭐 여담을 나눈다면은 그에 또 호응하셔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대화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딸이야 운호를 시작을 해라라는 지시가 오면은 또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거기에서 또 막 계속 확인을 하시거나 그렇죠. 이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감독관이 딸이야 운호 이제 뭐 끝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끝내시면 돼요. 나 좀 더 하면 안 돼요. 결론을 얘기 못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감독관의 어떤 그런 작용을 상호작용을 봐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발표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 2분, 3분 동안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말했다고 해서 딱 끝났다고 해서 정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거는 감독관이 먼저 지령을 주는 게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발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감독관한테 왜 뭐 우리 질문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따로 요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혼자 발표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딸이야 운노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신 있는 발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같은 내용이라도 더 말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 사전 준비, 네, 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전 준비하는 그 연습을 함께 저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요 테마를 골라서 그렇죠? 살기의 이상적인 도시.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좀 해봤는데 La ciudad ideal para vivir이라고 하는 테마를 골라서 준비를 하러 이제 앉았습니다. 용지에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해 있는 예시 질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도 그렇죠? 도서에서 써 있는 거 보고 준비하시는 거 가능하시죠? 여러분 도서에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몇 분을 재서 어떻게 준비하고 다 적혀 있죠? 반드시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서 준비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고 직접 발표해 보시고 그 발표하시는 거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의 과정을 각 딸에야별로 적어도 몇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한 트레이닝 없이 회화 시험 보러 가시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전 준비하실 때 어떤 자세로 준비하시는지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끼리 시간 딱 재가지고 지금 이거 준비한다 하시면은 막 문장을 적으시겠죠.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전략을 어떻게 드렸어요? 문장 적는 것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은 ¿Qué ciudades? ¿Por qué le gustaría vivir allí? 라는 이 문항을 보시고 문장을 쭉 적으셨어요. 지금 적으신 그 문장은요. 펜과 종이를 사용하셔서 적으신 거지 만약에 지금 그걸 적지 말고 말로 해보세요 라고 해도 하실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날도 여러분이 쭉 문장을 적으신다면 그 문장은 그냥 말로 발표해도 원래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쓰는 거는 시간 아까운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해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막 표현법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화려한 형태로 문체로 갖추어서 그렇죠. 고급 표현을 막 써가면서 문장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감독관 앞에 앉았는데 읽지를 못하니 그렇죠. 기억이 안 나. 그때부터 이제 또 해서 문장을 정말 서론부터 막 결론까지 막 이렇게 구도를 잘 잡아서 문장으로 준비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어떤 거 작성하라고 했죠?
어휘 리스트 작성하자고 했죠. 자, 어휘 리스트는 뭐에 대한 어휘라고 했죠? 그 리스트라고 했죠. 주된 정보, 내가 말해야 되는 지금 이 테마에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구상하고, 그렇죠? 내용 구상하고 그에 맞는 어휘를 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어휘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적으셔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맨 위에 지금 적으셔야 되는 거 뭐게요? Que ciudad es, 그렇죠? ciudad 명을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ciudad인지 먼저 고르시고, 그렇죠? ciudad에 대해서 적으셔야 돼요. 우리 어떤 ciudad 할까요? 네, 저는 이미 정해져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날 이런 경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도시가 있다면 적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도시명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던 도시명이라도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하기 쉬운 내용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스페인의 어떠한 도시, 뭐 발렌시아에서 살다 오셨어요. 지내다 오셨어요. 공부하고 오셨어요. 잘 알고 있는 발렌시아요.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그러면 적으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도시로.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관련된 어떤 이런 정보를 발표를 한다면은 감독관이 내용을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내가 좀 아무 말이나 해도 감독관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죠. 특장점이. 자, 근데 스페인의 한 도시를 예를 들면 제가 발렌시아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발렌시아에 대한 감독관은 그렇죠? 발렌시아에 대한 정보가 나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고지고대로 맞는 내용만 이야기를 해야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뭐 주의하라고 했어요? 우리 따레아 도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관이 입을 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질문 받으실 거 예상하시고 내가 좀 더 내용에 있어서 가상의 내용이긴 하나 그래도 좀 대답을 하거나 이런 거에 수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해서 나는 일단은 부산을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내용 구상을 해놓습니다. 자, ¿por qué le gustaría vivir allí?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생각해 봐야겠다. 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대도시라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대도시가 뭐였지? 이거 어휘 기억해 놓으시는 거예요. gran ciudad이라고 해야지 이게 대도시지. Es una gran ciudad. S를 앞에 붙이는 거는 감독관 앞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문장을 갖추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Me gustaría vivir en Busan porque es una gran ciudad. 문장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의 원래의 그 문장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휘는 따로 기억을 해주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왜 또 그곳에 살기를 원하세요? 부산에 왜 살고 싶으세요? 플라야스 보니타스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문장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me gustaría vivir allí. 그렇죠? Quiero vivir en Busan porque hay. 요거는 원래 여러분 문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Porque en Busan hay playas bonitas. Muchas playas bonitas. 예쁜 해안가들이 그렇죠? 바닷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거들, 뭐 이유들, 내용들, 그리고 어휘를 리스트 작성하시는 거예요. 거기 날씨가 좋잖아요. 그렇죠? Porque hace buen clima. Porque el clima es bueno. 그렇죠? Buen clima. 가 나는 중요하다. 그렇죠? Para mí es muy importante. el buen clima. 날씨가 좋은 게, 기후가 좋은 게 나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 플러스 어휘 기억해 놓는 거. 그렇죠? 자, 부산에서는 어때요? 서울보다는 훨씬 덜 춥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Porque no hace mucho frío. 그래서 근거 내용 적어놓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no hacer mucho frío. 그렇죠? No hacer demasiado frío. 감독관 앞에서는 동사 원형으로 이야기 안 하게. 요거는 즉각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뭐 hacer menos frío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프리오가 너무 싫거든요. 이게 내 이유라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자, mucho marisco가 있대요. mucho marisco. 가능한 이유죠. 네, 마리스코. 해산물이 풍부하지? 해산물이 많아. 해산물은 뭐지? 하고 기억해 놓으시는 거예요. 마리스코. 어휘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발표하실 때 내가 아까 기억했던 그 어휘대로 내용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두 번째 거예요. Desde cuándo le gusta esa ciudad? 그 도시를 당신은 언제부터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도 등장했죠.
자, desde hace 5 años. 나는 5년 전부터 좋아한다. 네. desde hace 5 años.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desde hace 5 años. 상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뭐 물어봤냐면 ¿Qué es lo que más le gusta y qué es lo que menos le gusta de esa ciudad? 요거 있죠. Lo que más me gusta, lo que menos me gusta. 이거를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lo que más me gusta, lo que menos me gusta. 이건 가능하니까,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플라야스가 가장 좋고 lugares turísticos 그렇죠. 뭔가 관광 명소가 굉장히 가볼 곳이 많은 거죠. lugares interesantes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메너스 등장해야겠죠. 내가 제일 이 도시에 싫어하는 것도 언급을 해보라고 하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내용은 근데 뭘 얘기할까? 내용 구성해 놓으시는 거죠. 메너스. 혹시 가보셨나요? 부산에 무초 트라피코가 좀 있습니다. 해서 근데 교통체증은 좀 심하더라. 무초 트라피코는 menos, lo que menos me gusta de esa ciudad es 그렇죠? el tráfico 가능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 리스트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질문에서는 ¿Qué le gustaría hacer allí?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렇죠?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Cuándo y con quién le gustaría vivir? 그렇죠? 자, aprender a nadar 이거 뭐예요? 나는 그곳에서 수영을 좀 배우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가능하죠. 뭐 서핑을 배우고 싶어. 근데 만약에 서핑이 스페인어로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 내용 구성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준비 시간에 그렇죠. aprender el surf 예를 들면은 nadar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표하시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무리 서핑이 들어가고 싶어도 서핑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나다를 하는 걸로 급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뭘 하고 싶은가? 더 만약에 뭐 발전해서 나간다면은 정말로 뭔가 연관된 또 마리스코를 뭐 꼬시나를 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을 좀 주시면 돼요. 자, 언제 그곳에 살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Después de 10 años. 나 10년 후에는 좀 내려가고 싶어요. 이런 거 가능하겠죠. Después de 10 años. 그렇죠? 누구랑 같이 살고 싶네요. 누구랑 같이? Con mis padres. 내용 구성해 놓는 거예요. 혹은 뭐 con mi familia, con mi esposa. 그렇죠? con mi futura esposa. 내용 구성, 어휘 기억해 놓습니다. 그렇죠? 자, experiencias de otras personas que hayan vivido en esa ciudad. 그 도시에서 살았다라면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접속법으로 꾸미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면은 그들에 대한 경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어때요, 근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굳이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곳에 이미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남을까 봐 여러분이 걱정되시죠? 부족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보다는 남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생각해 놓는 거예요. 아, 미 아부엘라. 우리 아부엘라는 그곳에서 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부엘라를 비시다를 좀 종종 했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전략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내용 구성하면서 플러스 발표할 내용에 관련된 어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내가 고른 테마에 대해서 사전 준비할 때 1차로는 우리 준비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휘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휘 리스트, 내용 구성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준비 시간이. 그때는 문장이라든지 뭔가 다른 걸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여기 옆에다 문장을 쓴다든지 그렇죠. 혹은 뭐 나는 좀 뽀르게 말고 다른 접속사 그때 보나쌤이 뭐 있다고 했지 막 그런 어떤 표현들 내가 늘만한 부사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더 떠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으로 좀 준비를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쓰실 수 있는 문장은 어차피 감독관 앞에서 내가 말로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사전 준비 연습 2차에서는 이제 각 질문, 이러한 질문별로 여러분이 좀 답을 그쵸 문장의 형태로 갖추실 수도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오늘 문법을 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맛보기니까 예시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근거해서 문장 우리 구성하고 꾸미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Qué ciudad es? 했었죠. 우리 어떤 도시인지 이야기하고 ¿Por qué le gustaría vivir allí? o ¿por qué cree que esa ciudad sería la ciudad ideal para vivir? 자, 제가 우리말로 지금 해석을 좀 해놨는데요. 왜? 제가 사실 스페인어로 나오는 지령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우리말로 바꾸는 거,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이 예시 질문에 대해서 혹은 장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구 조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지고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차원에서 거의 직역한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어떤 도시인지 일단 말할 거.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겠죠. 어떤 도시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데알한 도시인지. 자, 왜 그 도시에 살면 좋겠는지 혹은 왜 그 도시가 살기에 이상적인 도시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도시가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일단은요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능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십니까? 왜 가능법, 컨디시오날로 쓰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러 갈 계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선택해서 하나의 도시만 선택해서 그곳에 산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답변에서도 컨디시오날 가능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볼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도시는 바로 프랑스 파리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죠. Para mí,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 París, porque 하고 여러분들만의 근거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이 파리스에 너무나도 잘, 그렇죠? 파리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의 경우예요. 그렇지 않다면 도시명 바꾸셔야 돼요. 자, 해서 바람이 이런 표현 뭐죠, 우리? 이게 각자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하는 사견, 나만의 생각을 말할 때 바람이 영어에서 for me 하는 표현이죠. 스페인어에서는 por가 아닌 para를 써주셔야 돼요. 바람이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 París 하고 그냥 끝나시면 안 됩니다. porque 하고 이어지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말로 할 때는 어차피 같은 문장 연결인지 떼어진 다른 문장인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냥. 자,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a mí me gustaría vivir en Los Ángeles porque 자연스럽죠, 그렇죠? 제가 이런 문장 형태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예시 질문에 이런 식으로 ¿Qué ciudad es?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이 문장의 형태 그대로 답변의 구조를 띄우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점은 없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자, ¿Qué ciudad es? 라고 했을 때 La ciudad es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해서 A mí me gustaría vivir, me gustaría. 컨디시오날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로스앤젤레스 가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로스앤젤레스다라는 거기 때문에 컨디시오날 들어갑니다. Me gustaría vivir en Los Ángeles porque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pienso que Busan sería la ciudad ideal para vivir. 마지막 문장에서는 조금 더 구조를 제가 복잡한 구조의 예시 문장을 가지고 왔죠. 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pienso que, 우리 pienso que는 이제 많이 적응되셨죠. Busan sería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 porque, 자, 그냥 porque를 붙여도 돼요. 근데 es porque를 주면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이러하다. 그것은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약간 그것은의 어떤 가상 주어로 합쳐져요. 물론 생략됐지만. es porque에서 s 앞에서 그렇죠. esto es. 길게 이야기하면 esto es가 되겠죠. Busan sería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to es porque pienso así porque 이렇게 되는 거죠. es porque예요. es porque en Busan I 여러분들만의 내용을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준비했던 그 근거들. 그렇죠?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하실 때 그래서 para mí 연결시키시는 게 가장 좀 쉽고 편안한 방법이죠. A mi parecer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parecer가 동사 원형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여겨지다라고 하는 명사의 형태로 쓰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는 이라는 표현이 a mi parecer. a mi juicio 이런 것도 떠올리시나요? 좀 너무 a mi juicio personal 너무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일상의 어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요 정도에서 씁니다. A mi parecer, en mi opinión 가능하죠. En mi opinión personal 붙어도 돼요. En mi opinión personal. 자꾸 말씀해 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En mi opinión personal, en mi opinión personal,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 París. 붙이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자, desde mi punto de vista는 이런 많이 쓰시는 편이죠. desde mi punto de vista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내가 왜 그곳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만약에 실제 시험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리스트 작성하시는 거 하고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미리 갖추어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너무 막 문장을 절대 쓰지 마세요 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시 질문 두 번째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똑같습니다. 예시 질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서 제가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desde cuándo le gusta esa ciudad? 당신은 언제부터, desde cuándo, 언제부터 그 도시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자, ¿qué es lo que más le gusta y qué es lo que menos le gusta de esa ciudad? 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 흥미로운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도시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 그렇죠? 가능하겠죠. 자, 해서 lo que más me gusta, lo que menos me gusta. 지금 lo que 관계사 사용하고 있는데요. lo que를 쓰는 거는 하나의 명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가 혹은 뭐 동사일 수도 있고요. 행위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사실,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거의 답변도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나는 그 도시를 언제부터 좋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나는 아까 작성했었죠. 미리 준비를 좀 해봤었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예요? 나만의 답변을 주시면 돼요. 자, me gusta Busan desde que era niña 라는 문장으로 써봤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부산을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요. desde que era niña. 그러면서 뒤에 내용은 지금 문장이 뭐가 연결돼야 돼요? Mi abuela vive en 부산.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부산에 사시는데 나는 맨날 할머니 방문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 맨 마지막에 뭔가 부산에 살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경험 이야기 뭐 이런 거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미리 땡겨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siempre me ha gustado esa ciudad. 나는 늘 그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항상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죠. 저 siempre me ha gustado. siempre를 썼는데요. 늘 현재 완료로 me ha gustado를 썼어요. 지금 그렇죠? 시제 주의해 주셔야 돼요. 늘 좋아해왔다. 지금까지 계속 쭉 그러해왔다 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siempre를 쓰고 지금의 경우에는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siempre me ha gustado.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그 내용 가기 전에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 도시가 좋은가? 이건 굉장히 막 중요한 비중이 많이 큰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있어도 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야기는 뭔가 좀 더 많이 구성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문장의 형태는 어떻게 주는가? Lo que más me gusta de allí.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기억을 해봐 주세요. Lo que más me gusta de Busan, lo que más me gusta de allí 가능하시죠? Lo que más me gusta 까지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주어는 lo que más me gusta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ser 동사를 쓰면서 son las playas. 자, 명사의 경우에요. las playas, 그렇죠? 우리 playas bonitas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혹은 lugares turísticos 이런 거. 자, 연결되는 동사에 맞추어서 ser 동사랜다. 연결되는 명사에 맞추어서 ser 동사는 일치시키셔야 돼요. 보어에 맞추는 겁니다. 주어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lo que más me gusta es las playas.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son las playas가 맞는 표현이에요.
자, 해서 명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동사 세를 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거 그렇죠? Lo que menos me gusta es el tráfico. 가능하죠? 동사 es 하고 바로 명사 el tráfico 등장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게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이러하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러하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든다. 라는 문장을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구조도 가능하세요. 자, 해서 Lo que más me gusta es que s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que 하고 동사 변형이 인디카티보 변형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이다. 요게 이제 내가 적어도 생각하기에는 그러하다,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직설법을 씁니다. Lo que más me gusta es que en Busan hay 그냥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Lo que más me gusta es que en Busan hay muchas playas bonitas y muchos lugares turístico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요거는 쉽죠. 이거는 근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Lo que más me gusta es que 직설법. Lo que más me gusta es que hay. Lo que más me gusta es que puedo. Lo que más me gusta es que se puede. tengo. 자, 직설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me gusta que, me gusta mucho que, me gusta más que 한다면 여기에 연결되는 동사는 수폰티보라는 거 반드시 또 문법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면 부산에는 플라야스 보니타스가 있다는 것이 나는 참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사실 스페인어 전공생분들이 좀 많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어떤 그런 문제인데 선생님 메구스타께는 접속법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메구스타께 해도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 아닌가요? 지금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부산에는 많은 예쁜 해안가들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실이다. 부산에는 예쁜 해안가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 똑같은 해안가가 있다라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접속법, 수폰티보 변형을 허구적인 어떤 사실을 알 수 없는, 여부를 알 수 없는 어떤 허구적인 것에 대해서 수폰티보 표현한다라고 배우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딱 그 이론에 맞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구심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해요? 네, 맞아. 근데 원래 그냥 수폰티보 써요. 근데 원래 수폰티보예요. 이유는 me gusta라는 표현에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나는 좋게 평가한다라는 주관적인 나의 견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이유를 막 따져가지고 나는 화가 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래 메고스타께는 인디카티브 연결 자체를 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어색해요. 메고스타께 엔 부산 아이라고 하면 아주 어색하게 들립니다. 아무도 그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성 표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메고스타께 수폰티보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부산에는 많은 해안가들이 있다라는 것이 예쁜 해안가들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한 사실을 나는 좋아한다. Me gusta que en Busan haya를 해주셔야 돼요. Me gusta mucho que me gusta más que haya muchas playas bonitas en Busa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문장 구성 그렇죠? 반대는 lo que menos 하시면 되죠. 그렇죠? Lo que menos me gusta es que indicativo예요. 그렇죠? No me gusta que en Busan haya mucho tráfico. 가능하시겠죠? 자, 혹은 me molesta que 마찬가지입니다. me molesta que subjuntivo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예시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전략 응용 편이니까 지금 맛보기로 그렇죠? 확인을 좀 시켜드리는 건데 예시 질문마다의 어휘 구성, 내용 구성 먼저 1차적으로는 먼저 떠올리시고 2차적으로 이제 문장 준비하신다. 이렇게 좀 오늘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달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좀 표현하실 수 있을 법한 거죠. 중요 표현을 모아서 제가 2문장 정도 보여드리고 오늘의 시간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나의 견해로는 이런 표현 오늘 많이 좀 가지고 가셨죠? 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장문에도 쓰고 그렇죠? 회화에도 쓰고. 나의 견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여러분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이라고 할 때 전치사 연결 이런 거 지금 좀 주의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부산이다. 이 내용은 지금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은 날씨도 항상 좋고 그래서 근거를 두 가지를 같이 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예쁜 바닷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예, 근거까지 쭉 말씀하시면 이런 게 이제 전략적인 거죠. 사실 그 내용은 별 내용은 아닐 수 있겠으나 뻔한 내용일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 있게 내가 이런 문장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쭉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게 나의 회화 실력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원하신다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문장 준비하셔도 되고요. 근데 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쓰는 것보다는. 자, 오늘 배운 문장에서 우리 이 문장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보기에는부터 출발했어요. A mi parecer 가능하죠?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 Busan. 그렇죠? Porque en Busan siempre hace buen tiempo. Y hay muchas playas muy bonitas. 정말 별거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러하니까, 아세 하니까, 이 아이 하니까 근거를 드는 거예요. 후스티피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ciudad ideal para vivir, 그렇죠? es Busan 이런 식으로. A mi parecer, en mi opinión 이런 거 붙여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가 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발언해 보실까요? 자신 있게 크게 시작. A mi parecer, la ciudad ideal para vivir es Busan, porque en Busan siempre hace buen tiempo y hay muchas playas muy bonitas. 10번씩 계속 반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중요 표현 두 번째 거 문장도 좀 볼게요. 자, 여러분, 나는 부산에서 살기를 희망할 것 같다. 만일에 우리 국어를, 우리말을 공부하시는 분께서 저의 이런 문장을 보시면 뭐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망할 것 같다. 우리말에서 이런 표현 있나요? 없어요. 네. 자, 이거를 정말 스페인어 표현으로 지금 직역해서 제가 지금 쓴 거라서 그래요. 나는 부산에 살고 싶다도 아니고요. 부산에 살 것이다도 아니고요. 네. 살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거예요. 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왜 이렇게 써요? 네, 가정이니까 그렇죠. 부산은 대도시이며 날씨가 따뜻하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 이게 나의 지금 호스티피카시온이에요. 나의 근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의도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quiero vivir 아니고요. 그렇죠? 뭐 있어요 또? 뭐야 비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정한다면 나는 이곳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까지. 자, 어떻게 시간 드릴까요? 발언 한번 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시작. 네, 답변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mí me gustaría vivir, me gustaría vivir. 그렇죠? A mí me gustaría vivir en Busan. Busan es una gran ciudad. Hace calor. Y la gente es muy amable. 네, 정말 마찬가지예요. 근거 내용이 지금 뒷받침 내용이 엄청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이런 걸 중요시한다는데 그렇죠? Es una gran ciudad, 대도시이면서도 hace calor, 날씨가 그렇죠? 덥고요. Y la gente es muy amable,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중요 표현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 10번씩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A mí me gustaría vivir en Busan. Busan es una gran ciudad. Hace calor y la gente es muy amabl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중요 표현 세 번째 문장 같이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내가 그 도시에 가장 좋아하는 점은 예쁜 바닷가가 있다는 것이며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예시 질문의 두 번째 거에서 있었죠.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 그렇죠? 좋아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롯게 관계사가 그 역할을 해주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부분,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뭐예요? 첫 번째는 예쁜 바닷가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좋아한대요. 자, 우리, 이런 뭐 예쁜 바닷가들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가 있다는 거 동사가 있죠. 그렇죠?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지금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주어를 지금 쓰고 이어서 깨 문장 연결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고 이제 내용 두 가지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해 보세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정답 문장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Lo que más me gusta de esa ciudad es que. 자, 해서 우리 S 한 다음에 que 절이 이제 연결이 되죠. Lo que más me gusta de Busan. Lo que más me gusta de esa ciudad es que 하고 직설법 연결이 가능하다. Hay muchas playas bonitas. 자, 이는 좋은데, 그리고는 좋은데, 그리고 이 뿌에도 꼬메르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깨가 한 번 더 중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깨를 안 쓰면 그러니까 깨아이 있다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이 문장의 본동사가 됩니다. 뿌에도가.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que puedo comer mariscos frescos라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Lo que más me gusta de esa ciudad es que hay muchas playas bonitas y que puedo comer mariscos frescos todos los días. 그렇죠? 선생님이 반칙해요. 자, 그래서 내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가장 내가 그 부산에서 좋아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대는 뭐라고요? Lo que menos me gusta es que 하고 직설법, 동사 변형 연결시키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죠? 마찬가지예요. 10번씩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여러분들만의 내용으로 또 문장 갖추어서 10번씩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세 개의 중요 문장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따레아 우노의 자세한 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따레아 우노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준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이나 준비 시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준비를 구성을 잘 하셔야지 따레아 우노 또 첫 단추인데 그렇죠. 잘 좀 풀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겠죠. 따레아 우노가 잘 풀리면 여러분들 따레아 도 스트레스 쿠아트로가 그렇죠. 더 자신감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준비 시간 반드시 좀 실제 여러분들 훈련하실 때 지금 각자 개별적으로 연습하실 때도 앞에 뭐 외국인 감독관이 없다고 해서 훈련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간 재서 그렇죠? 지금 사전 준비 훈련 하셔야 되고요. 작성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 재서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책상 위에 거 다 없애시고 그렇죠? 정말로 시험 보는 자세로 발표하시되 발표하시는 그 내용 녹음하셔서 반드시 다시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평가하시는 그런 훈련을 더 거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따레아 우노에 대한 실전 풀이 한 번 더 연습을 할 건데요. 우리 교재상으로는 지금 두 번째 모델로 그렇죠? 에 있는 따레아 우노로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전략 편에서 본 것처럼 끝까지 다 준비하셔서 발표 이미 다 겪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따레아 우노의 전략 응용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Gracias.